자, 이제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다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3W1H2를 가지고 여러분들 성공 경험을 분석을 했고, 내 성공 경험 최종 결과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았고, 내 성공 경험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답을 찾았고요. 또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그 문제 발생에 대한 이유도 찾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답을 다 찾으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내 성공 경험의 최종 결과물은 브랜드 런칭 기간 30% 단축한 것이고, 이 문제는 의류사업 기반으로 오더를 수주한 게 문제고, 또 패션 회사에서 화장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직원이 부족했다는 것도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이유는 미국 지사 직원의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 국가 간의 시간차, 시차로 인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문제를 발생한 이유로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어, 화장품과 패션, 그런 브랜드 런칭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 사항을 사항의 차이점 체크리스트 공유해서 매일 직원들이 인지하도록 했고, 또 2개월 안에 런칭할 수 있는 타임 스케줄을 공유해서 영상 회의를 하면서 이 타임 스케줄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던 게 제 실행 방안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어, 녹여낼 수 있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각 단락의 문단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결과 중심적 작성법, 단락별로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제목 작성법이 제목. 자, 제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문장인데 간략하게. 그리고 how 플러스 리저트가 뭐냐? 리저트 플러스 how. 이렇게 how 플러스 리저트로 작성을 하시는데 how 뭐라 그랬죠? 내가 어떠한 실행 방안을 했는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저는 체크리스트와 타임 스케줄을 직원들에게 공유했다고 했고, 이러한 결과로 브랜드 런칭 기간을 30% 단축했다라는 게 제 최종 결과물이었죠. 그래서 저의 제목은 체크리스트와 타임 스케줄 공유를 통한 브랜드 런칭 기간 30% 단축. 이게 이제 저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의 제목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How 플러스 리저트로 내가 실행한 방법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공 경험했던 것처럼 노인 소비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매뉴얼 작성을 통한 CS 프로세스, CS 그런 업무 속도 50% 증가. 안 그러면 CS 그런 처리 기간 50% 단축.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how 플러스 리절트로 해도 되고요. 결과를 먼저 하셔도 되고 하는데 이제 how 플러스 리절트가 훨씬 더 뭐뭐를 통한 그다음에 결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찾았던 그런 방법들과 결과들을 이렇게 제목에 톡톡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와 타임 스케줄 공유를 통한 브랜드 런칭 기간 30% 단축. 이게 저의 제목이고요. 자, 제목. 두 번째, 결론. 스위스팟.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제목은 제목으로도 확실히 임팩트가 있으면 바로 밑에, 주 문장으로 거의 이제 밑에를 읽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나 이러한 방법으로 정말 좋은 성과를 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파워 플러스 디저트를 풀어서 두 가지식으로 작성하는 건데, 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레코스 해외영화팀 팀장으로
재직하였을 당시 미국과 한국 직원들에게 체크리스트와 타임 스케줄을 공유하여 2개월 만에 미국 월마트에 K뷰티 최초로 색조 화장품 브랜드 라라폭스를 런칭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했던 실행 방안 하우 체크리스트와 타임 스케줄을 통해서 2개월 만에 미국 월마트의 K뷰티 최초로 색조 화장품 브랜드 통째로 라라폭스 런칭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스위스파트로 딱 적당하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해외 영업에 스카우트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 해외 영업에 그런 시장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기업에서 이 문장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얘는 체크리스트와 타임 스케줄을 공유해서 미국 월마트 최초로 화장 브랜드 런칭했네. 아, 여기 이러한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 우리 회사에서도 성공할 수 있겠네. 뭐 팀장, 이 과장, 이 대리 불러와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줄 수 있도록 바로 스위스팟을 날리는 거죠.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미국 최초로, 우리 미국 월마트 최초로 KBT 화장품 브랜드 런칭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스팟. 정말, 구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뽑아야 되는 포인트를 바로 두 알씩으로 작성을 한 거죠. 자, 이것들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결과라고 했던 결과, 현상, 문제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체크리스트와 타임 스케줄을 공유해서 2개월 만에 월마트의 K뷰티 최초로 색조 화장품 브랜드 라라코스 런칭했는데, 과연 그때의 상황, 현상, 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때.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작성했냐면, 패션 회사인 JC 패밀리 헤어 팀장으로 스카우트된 제게 주어진 첫 번째 프로젝트는 미국 지사가 수주한 월마트 전용 세조 브랜드 라라폭스를 런칭하는 것입니다. 미국 월마트에 우리를 납품하는 미국 지사의 직원이 월마트 바이로부터 새로운 색조 브랜드 런칭을 2개월만 할 수 있다고 하여 오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출을 통한 화장품 브랜드 런칭은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업무지만 화장품과 의류의 생산 주기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직원이 2개월 안에 런칭할 수 있다고 해서 오더를 받은 거죠. 또한 미국 지사 직원뿐 아니라 한국 본사 직원들도 패션 업무만 진행하다 보니 화장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미국 지사와는 시차로 인해 월마트와의 그런 진행 사항, 즉 오더 수량, 납기, 런칭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 한국 직원들의 화장품에 대한 지식 부족과 미국 지사와 한국 본사와의 의사소통 주제가 원인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뭐죠? 문제,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이제 풀어서 작성을 해 주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러한, 월마트, 미국 월마트 최초로 색조 브랜드를 2개월 만에 납품을 했는데, 이 납품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결과죠. 네, 현상이, 문제점이,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이유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한 이제 문제에 대한 또 설명, 또 문제에 대한 이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현상에 대한 것들을 이 단락에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방법을 작성하는 거죠. 방법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한 실해방을 적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패션과 화장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미국과 한국 직원들에게 패션과 화장품 브랜드 런칭에 필요한 서류 및 준비 사항의 차이점을 체크리스트로 공유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매일 오전 10시에 한국과 미국 지사의 직원들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 공지사항 1번을 설정하여 매일매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통상 3개월이 필요한
브랜드 런칭을 2개월 안에 할 수 있는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 한국과 미국 기사 직원들에게 공유하였고, 이러한 타임 스케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매일 30분씩 미국 기사와 한국 기사 직원들이 영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패션 업무에 특화되었던 직원들이 화장품 이해도가 높아져 업무 속도는 약 3배 정도 증가하였고, 최소 3개월 정도 걸리는 색조 브랜드 런치 기간은 2개월로 약 30%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했던 방법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한 결과들을 풀어서 작성해 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공 개념을 통해서 제가 어, 이러한 뭐 노인분들 또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 매장의 디스플레이들을 바꾸고 매장의 POP를 설치하는 것을 통해서 고객들이 머무는 그런 시간이 더 몇 배 정도 증가하였고 매출은 3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또 제가 노인분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유함에 따라 그런 업무 소요 시간을 몇 퍼센트 감소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풀어서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W1H 툴을 통해서 했던 그 답들을 제가 이제 얻어냈던 그런 답들을 자기소개서 안에 툭툭툭 던져 넣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작성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체크리스트와 타임 스케줄 공유를 통한 브랜드 런칭 기간 30% 단축이라고 제목을 딱 날리고요. 이 제목에 대한 정말 부연 설명으로 한 2문장 혹은 한 문장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결론, 즉 스위스파트 해외와 팀장으로 배직하였을 때 체크리스트와 타임 스케줄을 공유하여 2개월 만에 미국 월마트의 KBS 최초로 색조 화장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2화식으로 작성하고 이제 그 성공 경험의 바탕이 되는 그런 상황, 현상, 문제 이유를 그 다음 단락에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경험이 부족한 화장품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단락에서는 제가, 체크리스트도 공유해서 인지하도록 도왔고, 타임 스케줄도, 공유해서 그 업무에 맞게 타임 스케줄에 맞게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어, 업무 속도도 3배 높아졌고 색조 브랜드 런치 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30% 단축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딱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제목 하나, 둘, 셋, 3개의 단락이 있고 제가 이제 제 결론, 요약 이 부분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은 제 결론은 왜 중요하냐면 자기소개서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제 결론에 대한 부분들은 면접 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체크리스트 타임 스케줄을 통해서 3개월 단축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회사에서도 떠한 해외 개척 업무, 불가능한 업무가 있어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 결론, 요약을 꼭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자기소개서는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중간고사 끝나고 면접하는 부분에서 이제 다룰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폼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때요? 이 3W1H 툴이 굉장히 강한 툴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공 경험을 이렇게 내 성공 경험과 무엇인가
성공 경험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공 경험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행동이 나오겠죠? 그 행동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바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명품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공 경험분의 이 3H, 3W1H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고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답을 작성하셔서 이 답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에 단락별로 이 단락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목은 How 플러스 리저트로 딱 하고 결론 스위스팟으로 내가 하고 싶은 문장을 최대 2문장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그 성공 경험에 대한 현상, 문제점, 문제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한 방법, 실행 방안,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에 대한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성공 경험에 대한 분석을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과제를 낼 거예요. 이번 주 과제는 뭐냐면, 세 가지 질문 중에 세 가지 질문에 이 제가 이제 했던, 그런 양식에 맞춰서 문단, 단락, 그 다음에, 성공 경험 분석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녹여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들이 과제인데요. 자, 이 부분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세 문단 혹은 네 문단 제목을 빼고 세 문단 혹은 네 문단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공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프린트해 와서 서로 조별로 이렇게 첨삭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치화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화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수치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치화에 대한 개념도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치화란 무엇이냐면 내가 했던 결과를 평균의 기준을 정해놓고 성장, 증가, 단축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 뭐 화장품 브랜드 런칭이 꼭 3개월이 최소 3개월이라는 그런 법칙은 없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3개월, 보통 한 4개월, 그러니까 넉넉히 잡으면 4개월에서 5개월, 뭐 많게는 6개월까지 잡는데 정말 급하다 했을 때는 3개월로 잡거든요. 그런데 이게 3개월 안에 뭐 해야 최소 3개월이고 많게는 6개월이다라는 법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서 내가 뭐 3개월보다 더 빨리 했으면 단축, 그다음에 또 보통 또 매출에 대한 증가도 일평균 매출이 원래 우리 매장 매출이 30만 원이었는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40만 원으로 됐다. 그럼 몇 퍼센트 증가가 된 거잖아요. 10만 원이 증가된 거니까 뭐 40%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의 기준을 정해 놓는 거죠. 내가 있던 회사의 월 평균 매출은 뭐 5천만 원이었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거에 비해 매출을 성장시켰으면 이게 바로 어, 수치화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매출 3배 성장 그리고 또 이제 내가 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고객 유입률이 증가했다. 그리고 납기일이 단축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예고, 결과, 리저트인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수치화 작업이 필요한데 수치화라 원래 평균을 정해놓고 그것보다 더 잘했으면 성장, 그것보다 뭐 단축시켰으면 뭐 단축 이런 식으로 누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수치화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정한 평균의 기준이, 뭐, 고객 유입률이, 원래 우리 회사의 고객 유입률은 어떠한, SNS 홈페이지, SNS 페이지에서 유입률 10%였는데, 내가 어떤 프로모션을 해서 10%에서 15%, 5% 증가했다. 뭐, 5%가 증가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업무들 중에 평균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증가, 감소, 단축을 평가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 부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성공 경험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이러한 수치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치화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럼 먼저 수치화를 적용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면 가장 좋고요. 이 부분들이 어려우시면 수치화는 조금 밀어놓고 먼저 내 성공 경험에서의 그런 분석 툴을 잘 활용하셔서 네 가지 질문에 정말 정답을 잘 하셔서 그 답들을 자기소개서 단락에 잘 넣어서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러한 과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다 마쳤고요. 아마 이 부분들이 제가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라인에 좋은 점 하나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설명을 하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의사소통이 잘 되고, 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온라인보다 잘 전달될 확률은 높지만, 반복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들, 자, 1교시, 2교시, 3교시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수업을 그냥 한 번 보고, 정말 딱 끄지 말고, 제가 바라긴 한 3번 정도 보셔가지고, 3W1H 분석 툴은 이런 거고, 이 분석 툴을 통해서 나의 성공 경험을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첫 번째 왓에 대한 답은 이거였구나. 두 번째 왓은 이거구나. 그 다음 Y의 답은 이거고, How에 대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나의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익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이 분석 툴을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 그다음에 수익과 결론,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뭐 배경, 현상, 문제점, 문제 이유를 쓰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했던 실행 방안들을 잘 작성하셔서 여러분들 과제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과제에 올린 그 자기소개서를 프린트해서 지금 조가 5명씩 또 작은 조는 이렇게 4명 있잖아요. 5명에서 4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빼고 해야 되니 최소 4부 정도를 프린트 아웃 해오셔서 그것들을 서로 첨삭하고 그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특별히 자기소개 첨삭을 부탁하시는 분들은 또 한 부 더 프린트 하셔가지고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그 자리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어차피 제가 과제에 올리시면 그것들 보고 이제 좀 첨삭을 해서 드리긴 할 텐데 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데 있어서 감을 좀 잘 잡으시고 어떠한 문항, 어떠한 그런 자기소개서에 항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고,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해야지 이 자기소개서 준비한 내용으로 면접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정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면접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답할 때 동일하게 3W1H라고 하는 이 분석 툴을 가지고 면접에서도 대답을 하고 하는 부분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툴 요거
3W1H2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툴들을 잘 익히시고 이 툴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셔서 과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과제, 이 세 항목 제가 이제 올릴 텐데, 세 항목에 대한 부분들 잘 작성하셔서 과제 제출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인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